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의 첫 번째 고성능 라인업 GB60 마그마 시승입니다. 마그마가 처음 공개되었을 당시에 이 차량은 진짜 타봐야지 진가를 느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드디어 시승을 떠나볼 예정입니다. 굉장히 신이 나요. 오늘은 행사기 때문에 일상 주행과 드래그 코스를 같이 느낄 수 있는 코스로서 약 2시간 정도 시승을 해볼 예정입니다. GB60 마그마 같은 경우는 노멀 버전과 비교했을 때 고성능과 개성을 강조한 모델로서 럭셔리 하이 퍼포먼스의 데일리까지 어우를 수 있는 올라운더의 고성능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공개가 되지 않았을 당시에 제가 1억이 무조건 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요. 현재 가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기본 모델 기준으로 9,657만 원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는 노멀 버전 GB60 퍼포먼스 풀옵션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약 6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사실 스펙이라든지 출력만 봤을 때에는 오히려 생각보다 약간 저렴하게 출시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외장 컬러 같은 경우는 마그마 전용 컬러까지 입혀져 있기 때문에 고성능 느낌이 진하게 납니다. 마그마 같은 경우는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는 디자인으로서 더 넓고 낮은 자세로서 전용 와이드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측 후면에도 블랙 베젤과 가니쉬 적용으로 스포티함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러한 디자인 파츠 하나만으로도 멋스러움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은 21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현재 타이어 스펙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피렐리 피제로 광폭 서머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으며 사이즈는 275의 3호 사이즈가 적용이 됩니다. 보통 이 정도면은 진짜 슈퍼카 정도에 들어가는 스펙인 거죠. 그리고 안쪽에 브레이크나 캘리퍼를 보더라도 일반 차량하고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마그마 기준으로 전륜에는 포피 모노블록 캘리퍼가 적용이 됨으로써 회생제동 플러스 고성능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제동에 있어서도 강력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와, 근데 휠도 이게 일반적인 휠이 아니고 다크크롬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확실히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GB60 마그마는 후면부가 이 차량의 아이덴티티를 알려준다라고 느껴집니다. 제일 최상단에 보면은 스완넥 타입의 스포일러가 적용이 됩니다. 이는 실내에 탔을 때에도 좌우의 사이드미러에서 요 안쪽에 요 날이 보이기 때문에 와, 나 지금 슈퍼카를 탄 것 같다라는 감성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실 요 스포일러 하나만으로도 디자인은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외에도 약간의 다크크롬이라든지 블랙 가니쉬를 사용함으로써 노멀 버전과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범퍼 같은 경우도 마그마 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와이드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트렁크 버튼은 노멀 GB60하고 동일한 위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공간 같은 경우는 노멀 버전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 작게 나오긴 했지만 패스트백 형태로 트렁크가 열리기 때문에 뭐 유모차라든지 아니면 골프백 그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내외 V2L도 지원이 되고요. 안쪽에 수납 공간도 꽤 넓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짠! 저는 GB60 마그마를 타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0분 정도 고속 주행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이 마그마 같은 경우는 84kW NCM 3원계 배터리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인증으로 1회 충전 시에 주행 가는 거리는 346km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현재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의 배터리는 66%가 차 있고요.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239km라고 나옵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따뜻해서 공조 시스템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잠깐 이렇게 터널에 들어왔는데 앰비언트 라이트는 기존 노멀 GB60하고 비교하면은 범위가 살짝 줄어든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시승 행사다 보니까 일반 공도를 약 1시간 정도 주행한 후에 이제 저의 팬미팅을 했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TS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또 드래그를 할 수 있는 코스를 꾸며놨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일상주행 위주로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고속화도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사실 노멀 GB60하고 비교했을 때 스포츠성을 띠는 고성능 전기차기 때문에 일상주행에선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한 30분 정도 GB60 마그마를 타고 주행을 한 결과 큰 불편함까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고성능 차량들이 가지고 있는 대체적인 하드한 승차감이라든지 좀 약간 주행감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상주행을 했을 때 뭔가 불편하다라고 느껴지는 요소가 크게는 없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GB60 마그마 같은 경우는 일상 주행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자대여 서스펜션이 탑재가 됩니다. 이는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할 때마다 약간씩 이제 감쇄력을 조절을 해줘서 지금처럼 일상 주행에서는 편안한 주행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전륜에는 하이드로 부시가 적용이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고무 부시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다양한 노면에서의 대응력이 좋을 뿐더러 잔진동이 있잖아요. 보통 말랑말랑한 고무 부시가 들어가면은 잔진동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딱딱한 고무를 넣게 되면은 일상 주행에서 승차감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이드로 부시는 안에 유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력이 좋고 잔진동도 줄여줄 수가 있죠. 마침 방금 약간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을 진행을 했는데 그랬을 때 차체가 낮고 와이드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말 GB60하고 비교하면은 당연히 승차감이 하드한 편에 속합니다. 근데 이 잔진동이 많이 머무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고성능 차량들 중에서는 괜찮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GB60 마그마는 고성능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켜놔서 조금 시끄럽거든요. 만약에 요거를 끌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차량 현재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끈 상태입니다. 되게 조용하죠. 그리고 노멀 GB60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이 차량은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윈드실드의 형상을 개선해서 고속에서의 풍절음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어 실링도 부품을 조금 다른 걸 써놔서 고속에서의 풍절음을 약간 막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고속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리실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운전자인 저는 그래도 고성능 차량들 중에서 이 정도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 거를 감안한다면은 풍절음이 크게 들어오는 편은 아니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노면에서의 소음들도 좀 운전자가 들었을 때 조용하게 해줄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저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레인지, 이게 에코 모드에 준하는 드라이브 모드거든요. 레인지 모드에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도 다 꺼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기본빵이라고 하죠. 기본적인 주행의 소음이 살짝 있기는 해요. 요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막히는 길에 진입을 했습니다.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도 꺼놨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전동화 차량을 탄 것처럼 편안하고 조용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제가 레인지 모드로 다녔고 핸들 좌측에 보면은 이 주황 색깔 요거를 돌리면은 드라이브 모드가 변경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컴포트 모드로 세팅을 바꾸는 상태입니다. 컴포트 모드 같은 경우는 에코 모드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안락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입니다. 제가 전방에 클러스터에 마그마 전용 컨텐츠를 띄워둔 상태이거든요. 와,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거 오각형의 인간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그래프화해서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모터도 컴포트, 스티어링 휠도 컴포트, 서스펜션도 컴포트, ESC 요건 이제 온 해놓은 상태이고 ELSD 이런 것도 컴포트로 다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요거는 이제 레인지 모드, 에코 모드. 에코 모드에서는 모터 사용량을 많이 줄여주네. 컴포트 모드와 차이가 이 모터 출력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돌리게 되면은 스포츠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했을 경우에는 모터와 스티어링 휠, 서스펜션, 그리고 이 LSD까지 스포츠 모드가 되고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ESC는 아직까지는 ON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둔 상태이고요. 약간 간헐적으로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레인지 모드나 컴포트 모드하고 비교했을 때 하체가 살짝 느낌이 다릅니다. 물론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 아니기는 하지만 전자대여 서스펜션도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승차감이 엄청 크게 달라집니다. 근데 이 GB60 마그마 같은 경우는 고성능이기 때문에 다른 노멀 라인들과 비교했을 때 차이를 극명하게 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코너 구간을 진행했을 때에도 하체가 조금 더 단단하게 노면을 잘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주행 그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다시 컴포트 모드로 세팅을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이패스 구간이라서 노면 홈이 있을까요? 있나? 없다 여기는.
왜 그러냐면은 방금은 이제 노면 속도 감쇄 구간이 없어서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갔는데 아까 전에 제가 카메라를 켜기 전에 굉장한 노면소음 구간을 지나갔었습니다. 그 구간에서는 확실히 얘는 고성능 차다 임을 단박에 알 수가 있더라고요. 노면의 자잘자잘한 요철의 피드백이 진짜 너무 디테일합니다. 너무 디테일해요. 뭔가 현미경으로 노면 상태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 피드백이 진짜 빠르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GB60 마그마 같은 경우는 21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일단 GB60으로 봤을 때 세그먼트가 정확히 말하면은 준준형에 가깝거든요. C 세그먼트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이 차체의 21인치는 사실 엄청나게 큰 인치수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도 피렐리 피제로 스포츠 타이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좋은 노면 상태에서의 피드백을 더 알려줄 수밖에 없기도 하죠. 자, 이제는 본격적인 약간의 오프로드를 왔습니다. 오늘은 시승 행사라서 굉장히 다양한 구간을 진행을 합니다. 방금처럼 약간의 오프로드 구간, 연속된 방직턱 구간, 고속화 도로, 일반 도로, 그리고 이곳이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이기 때문에 안쪽에 또 트랙이 있거든요. 오늘은 스포츠 주행까지 할 예정입니다. 드라이브 모드 컴포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안 좋은 노면에서의 대응력도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고속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GB60 마그마는 내연기관 환산 시에 609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부스트 모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최대 650마력의 힘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진짜 대단하죠. 여태까지는 일반적인 드라이브 모드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마그마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마그마 모드를 딱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진입이 됩니다. 마그마는 총 GT, 스프린트, 마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현재는 마그마 모드 중에서 GT 모드입니다. 자, 그럼 살짝 밟아볼게요. 현재 VGS하고 액티브 사운드 다 켜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속도를 낮추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야, 미쳤다. 야, 대박. 여기서 다운시프트 6단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8단 기반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와, 진짜 내연기관 탄 것 같아. RPM 미쳤어. 와, 아니 이게 마그마 모드 중에서도 가장 편하다고 볼 수 있는 GT 모드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 스프린트 모드로 진입이 됩니다. 이거는 진짜 모든 게 다 스포츠 모드로 세팅이 바뀌어져 있는 모드이거든요. 약간 무서운데? 그리고 전방에 HUD도 그래픽이 완전 변경이 됩니다. 한 번 더 밟아볼게요. 여기서 다운시프트! 와. 아니 진짜 미쳤어. 여기서 업시프트. 변속이 진짜 짜릿하다. 한 번 더 업시프트. 너무 재밌다. 심지어 전 부스트 모드 지금 쓰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부스트 모드 같은 경우는 최대 15초 동안 650마력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솔직히 공도에서는 사용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야, 충분히 마그마 모드만으로도 제가 타고 있는 GB60 마그마의 특징, 개성, 매력들을 온전히 느낄 수가 있어요. 야, 이거, 그리고 사실 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VGS라고 하죠. 가상 변속 시스템. 요거를 N 브랜드, 5N과 6N에서도 느껴봤었고, 아이오닉 9에도 요 기능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앞서 탔었던 차량들하고 좀 달라요. 이 마그마 같은 경우는 마그마 전용 사운드와 전용 트랙 주행에 관한 기능들이라든지, 그리고 VGS 같은 경우도 좀 더 내연기관스러움에 가까운 세팅으로 바꿨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저 지금 전기차 안 탄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내연기관, 고성능 내연기관에서 느낄 수 있는 자잘자잘한 진동, 소음 이런 것들을 구현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밟아보면 지금 엔진이 있는 것 같아. 와, 은은하게 들어오는 팝콘 사운드. 여기서 RPM 살짝 내리면은
붕 하면서 약간의 부밍음, 팝콘 사운드가 들리거든요. 와, 그리고 특히 GB60 마그마에 들어가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은 V6 기반의 사운드로 약간 만져서 튜닝을 해서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기존의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그러니까 가상 사운드잖아요. 다들 뭐 V6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좀 이질적이었거든요. 근데 마그마는 달라요. 확실히 최근에 런칭된, 최근에 출시된 고성능 차량이라서 그런지 이런 디테일한 마감새, 디테일한 완성도가 다릅니다. 아, 진짜 재밌어요. 이게 제가 녹음기로 한번 녹음을 하고 이걸 다시 여러분들이 송출해서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막 아드레날린이 막 뿜뿜하는 요 사운드하고 감성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인 저는 지금 어떻다? 너무나도 신이 난다. 아, 너무 신이 나네요. 아, 본격적인 트랙, 그러니까 서킷에 가서 이 부스트 버튼까지 누르고 직선 코스에서 완전 그냥 직발을 느끼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너무 재밌겠다. 근데 이 변속의 느낌은 어쩜 이렇게 내연기관처럼 똑같이 구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처음에 전동화 차량, 전기차에 VGS가 들어갔을 때 되게 막 호불호가 많았었거든요. 굳이 그걸 왜 넣냐, 그리고 약간 이질적이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셨는데 그게 국내 차량 기준으로는 5N에 가장 처음 들어갔었고, 이제 5N이 런칭이 된 이후로 약 2년인가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2026년. 그리고 그동안 많은 데이터베이스, DB가 쌓였기 때문에 거기서 아쉬운 포인트들을 개선하고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진짜 완성도가 끝났다. 끝났습니다. GB60 마그마가 시승센터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승을 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한번 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재밌고, 평소에 전기차에 대해서 약간 호불호가 있기도 했었고, 특히 고성능 전기차, 난 그거 뭐 빠른 전자레인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 한번 경험하시면은 그 생각이 바뀌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나도 짜릿하고 재밌으면서, 너무 칭찬하는데 재밌게 탈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너무 재밌어 진짜로. 지금 또 이게 코너 구간이거든요. 코너 구간에서도 이게 와이드 스탠스가 적용이 되어 있고, 전폭도 기존 GB60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넓습니다. 전고도 좀 더 낮아졌기 때문에 다운포스도 좋을 뿐더러 이렇게 코너에서 안정적인 그립력을 발휘해 줍니다. 진짜 너무 재밌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비 정보입니다. 사실 이런 고성능 차의 연비와 전비는 의미가 없다.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는 그냥 배터리 에너지를 그냥 팡팡 그냥 쏟아내면서 타는 차량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일단 이 전면부에 보면은 인터페이스가 마그마 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게이지부터 해가지고 완전 새로운 게 적용이 됩니다. 그쵸? 막 지금 횡가 속도부터 해가지고 배터리 온도, 아니면은 뭐 전류는 얼마 썼는지 후륜 얼마 썼는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있기는 한데, 기존의 제네시스 라인업에서 사용했었던 그 인터페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연비창을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주행 중에 사용성이 좋진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렇네, 이 차량은 전비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반 전기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전비창이 손에 많이 닿는 부분에 없습니다. 좀 인터페이스를 타고 가야지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시승 행사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코스로만 가야 돼서 좀 시간이 빡빡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시승 차량을 받을 수 있다면 그때 전비 정보라든지 좀 더 다양한 주행감 위주로 리뷰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드디어 드래그 주행을 하기 위해서 이 TS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왔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헤드기어까지 장착을 한 상태이고요. 일단 공도에서는 뭐 런치 컨트롤이라든지 뭐 별도의 부스트 모드를 제가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일반적인 공도가 아니다. 그래서 요 GB60 마그마의 최대 성능을 잠깐이나마 찍먹을 해볼 수 있는 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웨이팅, 대기 중이에요. 대기 중입니다. 네. 자, 왼발로 브레이크, 그리고 엑셀레이터를 스위치처럼 탁 밟고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탁! 네. 아니요, 너무 느렸어요. 다시 네. 엑셀 탁! 됐습니다. 브레이크를 조금 더 세게 밟아주셔야 되고, 엑셀레이터를 스위치처럼 탁 밟고 유지하고 있다가 네. 그때 브레이크에서 발만 떼면 출발이 될 건데, 일단 네. 연습이니까 네. 다시 한 번 더 브레이크는 떼지 마세요. 그렇죠.
떼시면 안 돼요. 다시 엑셀 확. 엑셀 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런치 컨트롤입니다. 네. 지금도 천천히 밟으셨는데 지금보다 더 빨리 확 밟으셔야 확. 안정적으로 바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안전상의 이유로 300m에서 코스를 설계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제로 200m까지 거리 시간이 나올 겁니다. 이거 제가 시작 눌러놓을 거고요. 오늘 제로 200. 날씨와 노면 상태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한 제로 100 3.8초 정도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야, 이 차에 제로 200을 느껴볼 수가 있네요. 약간 자, 긴장이 됩니다. 브레이크 발이 올라오면 런치 활성화 시켜주시고 네. 내려가면 출발. 기다려주세요. 출발. 아! 우와! 이야! 미쳤다! 아! 개 미쳤다! 야, 몇 초야? 아, 제로 3.6초가 나왔네요. 오! 엄청 잘하셨어요. 어머! 하지만 랩타임 측정 기록은 많이 빠르지 않았을 거예요. 아, 아세요? 그래요? 브레이크를 일찍 밟았어요. 브레이크 일찍 밟았다고요? 네, 계측 지나가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지나오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으셨어요. 아! 한 번밖에 기회가 없나요? 맞아요. 오 마이 갓. 유턴하겠습니다. 유턴 이렇게 네, 가나요? 왼쪽으로 유턴하겠습니다. 아, 왼쪽, 네. 출발 지점으로 가겠습니다. 아하, 이게 기회가 2번 정도 있으면 조금 괜찮거든요. 한번 이제 워밍업을 땡긴 다음에 하니까 좀 괜찮은 기록을 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오늘은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고 하네요. 아쉽습니다. 와, 근데 진짜 최근에 아이오닉 6N이 런칭이 되고 출시가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트랙에서 주행을 했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런치를 해봤거든요. 그때 느낌이 갑자기 났어요. 지금 약간 반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 느낌이랄까. 아무튼 이 GB60 마그마도 트랙을 주행할 수 있는 고성능, 고출력 아니죠? 고성능 전기차이기 때문에 진짜 장난 아니다. 이게 무게가 2.2톤이 넘거든요. 이렇게 무거운 차를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가게 만들었냐. 장난이 아니다. 자, 이렇게 제네시스의 첫 번째 고성능 모델 GB60 마그마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일단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성능에 있어서는 너무나 짜릿하고 재밌었습니다. 특히 이런 고성능 차량들은 일반 도로에서 피로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올라운더답게 일상 주행에서도 편안한 감각이 만족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가격만 조금 더 진입 장벽이 좋았다면은 진짜 한번 구매해보고 싶은 차량이다 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